다 켜졌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이제 실제 이제 그 약 분자와 이제 약이 아닌 분자를 구별하는 그 AI 뭐 조금 이제 그럴싸하게 얘기해서 AI고요. 이제 아니면은 그 어떤 머신을 AI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이라고 합시다. 머신 혹은 뭐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이제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그렇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몰레큘 데이터를 다룰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 이루리에다가 이제 그 드럭 몰레큘과 이제 non drug 몰레큘을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루리에 보시면은 drugs.smi 파일이랑 non-drugs.smi 파일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drugs.smi와 이제 non-drugs.smi 두 가지가 있죠. 네, 이 두 가지 파일들을 가지고 일단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알려드렸던 그 드롭박스 링크를 참고하셔도 네, 됩니다. 제 여기 이제 디렉토리 전에 드롭박스 링크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네. 까먹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제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드롭박스 링크를 복사를 해서 그 제가 예전에 아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 물리학 특강 시간에 사용한 모든 파일들은 제가 가능하면 요 링크 안에다가 일단 넣어 놓으려고 지금 이제 생각 중에 지금 이제 그 넣어 놓고 있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목표는 오늘의 목표는 이제 약 분자 데이터를 그러니까 약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그 구강으로 우리가 이제 그 섭취하는 약들과 이제 약이 아닌 분자들을 이제 구별하는 AI를 만들어 보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분자들을 이제 분자 데이터를 읽어 드려야겠죠. 자, 분자 데이터를 읽어 드려야 되는데 읽어 드리기 전에 항상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사용하는 그 모듈들을 우리가 이제 읽어 드려야 됩니다. import rdkit을 먼저 읽어 드리고요. rdkit에서 이제 cam 읽어 드리고요. as cam 자, import pandas as pd import 이제 pandas 읽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matplotlib as mpl as plt 자, 그다음에 import numpy as np 네, 꼭 numpy는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으로 요것들은 읽어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scikit learn까지.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판다가 아니라 판다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일단은 그 네, 다 깔려 있을 거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scikit-learn이 왜 안 깔려 있지? 이상한데. 네. 뭔가 이상하군요. 네. scikit-learn이 안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방금처럼 scikit-learn이 안 깔려 있으면은 전에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네. 느낌표 conda install scikit-learn -y -q를 하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죠. 네. 그럼 일단은 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OS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가? 네, 하여튼 네. 여기 설치가 네. 잠깐 내가 뭘 헷갈리고 있나? 홈다가 안 깔리면은 네. 팁으로 네, 까시면 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import scikit-learn까지 네. 에이 왜 안 불러와지죠? 이상한데?
다시 한번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네. 왜 안 불러가지나? 네. 일단 이렇게 설치를 하고 네, 시작을 할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설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다 돌아갔던 것 같은데. Package not found. 이렇게 써야 되나? 사이클런 이렇게 써야 되나? 아 이렇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네. 인스톨 할 때는 사이클런 이름을 다 풀로 써줘야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억이 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환경에 일단 안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깔았습니다. 깔았고요. 자 그러면은 import sklearn. 예. 이상하네. 왜 안 불러와지지? 네. 그러면 잠시만요. 다시.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다른 환경에서 네. import numpy as 일단 이 환경에서 이 디폴트 환경에서 지금 일단 잘 동작을 하니까 네,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 목표는 그 약 분자와 이제 약이 아닌 분자를 구별하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밑으로 당기고 네, 당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판다스랑 이제 맵플란 라이브도 다 이렇게 이제 임포트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러오고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드린 그 파일들 중에는 이제 drugs.smi에는 이제 실제 시판되고 있는 약 분자의 이제 약 분자 500개의 스마일스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non drugs.smi 여기 보시면은 non-drugs.smi가 있습니다. non_drugs.smi 파일에는 이제 그냥 랜덤하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DB에서 고른 분자 1000개가 1000개의 스마일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500개가 아니라 60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이 약이 되고 어떤 거는 약이 아닌지를 그 분자의 특성,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으로부터 우리가 구별해내는 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오늘 사용할 이제 기본적인 그럼 일단 분자를 한번 읽어드려 봅시다. 자, 그럼 분자를 이제 읽어드립시다. 일단은 네, 분자를 읽어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파일을 열어야겠죠. 네, with open drugs.smi as fp.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저장할 우선 빈 리스트를 하나 정의를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drugs. 여기 이제 그 빈 리스트를 이제 준비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for l in fp. 그래서 이 파일에서 스마일스를 이제 한 줄씩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strip 스마일스는 자, 이 drugs.smi라는 파일을 우리가 이제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 어디 갔냐? drugs.smi라는 파일을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그 에디터로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한 줄씩 스마일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이 분자 하나에 해당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스마일스를 읽어드리고 자 그러면은 스마일스를 이제 그 RD킷의 몰레큘 타입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RD킷의 몰레큘 타입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cam.mol from smiles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smiles를 집어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실행이 되면은 요거를 이제 smiles를 이제 rdkit의 mol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변환시킬 때 문제가 있으면은 if more 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제 변환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스마일스의 문법이 틀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로 변환시키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more이 그 위의 함수가 이제 more에 이제 none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if more를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none이면은 none은 사실 이제 false와 똑같습니다. 그 조건문에서 none은 이제 false none은 이제 조건문에서 false 거짓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몰레큘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if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if문을 통과했다는 거는 이제 몰레큘이 이제 분자가 제대로 변환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제대로 변환이 됐으면 얘를 drugs라는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집어 넣어줍니다. drugs.append more. 얘를 돌려봅시다. 네, 얘를 돌리면은 살짝 문제가 생겼네요. name cam is not defined. cam이 define 안 됐다. rdkit. 여기에서 이제 지금 import 그냥 rdkit.cam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줄여 쓰기 위해서는 as 명령을 써서 as 구문을 써서 rdkit.cam as cam이라고 하면은 얘를 내가 이제 cam이라고 줄여 쓰겠다. 요거를 해줘야 되죠, 그죠? 네. 자, 요거를 해주고 나서 다시 돌리면은 이제 별 문제 없이 돌아갔죠. 자, 그러면은 drugs의 길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몇 개가 들어있는가? 600개가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냥 drugs를 내가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rdkit.cam, rdcam.mol 그러니까 mol 타입 변수가 600개 들어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drugs에는 이제 mol 타입 변수 mol 타입 600개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그죠? 길이가 600개다. 그 drugs 리스트 안에는 drugs 리스트 안에는 이제 600개가 들어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drugs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분자 일단 600개를 읽어드렸는데 그러면은 약이 될 만한 분자들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약이 되는가? 그럼 이제 분자의 특성을 뽑아내야 됩니다. 분자로부터 이제 분자의 특성. 영어로는 특성이 이제 feature죠. feature를 이제 뽑아내자. 네. 뽑아내는데요. 자, 분자의 이제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분자 일종의 그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molecular descripto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은 분자 표현자 혹은 이제 뭐 표현식이라고 할까요? 식이라고 하면 조금 안 맞고, 하여튼 표현자. 그러니까 이제 descriptor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은 descriptor에는 뭐가 있느냐? descriptor의 예시로는 우리가 어떤 분자가 있을 때 분자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예시로는 뭐 분자량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탄소의 개수, 세 번째로 뭐 질소의 개수, 네 번째로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산소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수소 결합 받계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일 결합의 개수 아니면은 뭐 고리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죠? 분자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스크라이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이미 사람들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RDKit 안에 있는 RDKit 디스크립터로 검색을 하시면요. 네. 여기 RDmol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페이지에 가시면은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디스크립터들이 여기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그죠? 여기에 요 볼드체로 돼 있는 것, 이 페이지에 볼드체로 돼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각각의 어떤 하나의 특징들을 계산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안 익숙한 것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거를 먼저 찾아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calc exact mole weight.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분자량을 계산해 준다. 그다음에 뭐 fraction CSP. 요거는 뭐냐면 sp3 혼성 카본의 그 fraction 비율을 뭐 리턴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이제 계산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들이 계산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약분자의 특징, 드럭 몰레큘의 이제 특징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리핀스키's Rule of Five입니다. 우리가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가장 유명한 규칙이 바로 이제 리핀스키's Rule of Five입니다. 그래서 그 리핀스키's Rule of Five를 보면은 우리가 리핀스키's Rule of Five를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요. 전에 수업 시간에도 다뤘었죠. 그죠? 네. 그 리핀스키's Rule of Five가 뭐냐? 일단 가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잘 보이실래요? 네. 그러니까 수소 결합 주계가 5개보다 적어야 되고 수소 결합 받계, acceptor가 10개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수소 결합 주계라고 하는 거는 그 나이트로젠 그러니까 수소 결합을 수소를 땡길 수 있는 질소나 산소가 이제 5개 이하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론 페어를 가지고 있는 질소나 산소의 개수가 5개 이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하이드로젠 본드 액셉터 그러니까 그 전체 나이트로젠이나 이제 그 옥시전의 개수가 10개보다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그러니까 도너는 그 뭐냐 나이트로젠에 붙어 있는 하이드로젠. 그다음에 옥시전에 붙어 있는 하이드로젠. 그러니까 OH나 NH 그룹의 개수가 5개보다 작아야 된다. 그다음에 밑에 액셉터 기준은 론 페어를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질소나 산소의 개수가 10개보다 작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분자량이 500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그 P, 분배 개수, 옥타놀 워터 파티션 코에피션트. 지난번에 다뤘었죠. 로그 P는 이게 얼마나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게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요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요 4가지 규칙을 만족하는 분자들이 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게 이제 경험적으로 리핀스키가 제안한 것이 바로 이런 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들을 기반으로 한번 그 특징들을 뽑아내 봅시다. 네. 그래서 요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분자 이 특징들은 디스크립터는 RDKit으로 계산이 가능한데 그 전체 이제 계산 가능한 RDKit으로 계산 가능한 이제 디스크립터의 목록은 바로 이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네,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들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 잘 보시면은 rdkit.chem.rdmol 디스크립터 모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모듈에서부터 함수를 불러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먼저 불러와야겠죠. 네,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임포트 얘를 임포트 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 리핀스키스 룰 오브 5 규칙을 보면은 첫 번째가 방금 얘기했지만은 수소 결합 밖의 개수가 5보다 작아야 된다. 이 수소 결합 주계의 개수가 도너 억셉터는 네, 저도 헷갈리네요. 밖에가 10개. 주계의 개수가 5개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이 뭐라 그랬죠? 네, 분자량이 500달톤보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로그 P 값이 5보다 작아야 된다. 네. 이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일단 요 네 가지 특징들, 분자가 주어졌을 때 분자의 요 네 가지 특징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계산하는 함수들이 요 rdmol descriptors라는 모듈 안에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냥 임포트를 하면은 이제 너무 매번 요 앞에 그 모듈 이름을 쭉쭉 써줘야 되니까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불러오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불러오고 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불러와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이제 그 칼크 몰 더블 칼크 몰레큘러 웨이트 네, 몰레큘러 웨이트를 계산하고 싶다. 분자량을 계산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 함수를 매번 rdkit.chem.rdmol descriptors.calc 이렇게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오는 거는 이제 조금 불편하니까 이렇게 불러오는 것은 불편하니까 우리가 좀 바꿔봅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대신에 from이라는 그 문법을 써서 from rdkit.chem.rdmol descriptors 네, import 그러니까 요 안에서 내가 쓸 거만 몇 개만 임포트 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포트를 해오면은 이제 좀 짧게 써도 되니까 exact molecular weight 네. 그렇게 하면은 짧게 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불러올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 주계와 수소결합 받계는 자, 여기 안에 또 이제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칼크, 넘, 리핀스키, HBA. 자, 요거는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겠죠.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개수를 계산하는 것은 이렇게 HBD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P를 계산하는 자, 로그 P는 여기 로그 P로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하면요. 네. 요 함수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면은 returns to tuple with Wildman, Crippen, log p, mr valu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요 함수를 계산하면은 log p와 mr value 두 개가 들어있는 그 튜플을 리턴한다라는 뜻인데요. mr은 molecular refractivity, 그러니까 그 분자 굴절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얼마나 폴라라이제이션이 일어나는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물리화학 2 수업을 물리화학 2 실험을 했으면은 그 뭐냐 CD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편광 때문에 그 어떤 이제 그 편광된 한 방향으로 편광된 빛을 분자 솔루션에다가 이렇게 쏴주면은 얘가 편광이 돌아가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 분석화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기억이 날 거예요. 그
평광빛을 얼마나 돌리느냐에 해당하는 그 값이 바로 이제 MR value입니다. MR value. 그래서 이 함수를 돌리면은 MR 값이랑 로그 P 두 가지를 주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불러다가 일단 써봅시다. 네. 여기 뭔가 오타가 있었나 보네요. name, no module named.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오타가 있다는 거예요. descriptor, R을 빼먹었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에러 없이 나갔죠. 그죠? 에러 없이 됐으면은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불러온 겁니다. 자, 불러왔으면은 우리가 이제 분자에 대해서 포문을 이제 분자들의 물성을 이제 계산을 할 겁니다. 분자들의 물성을 계산을 할 건데요. 그러면은 물성을 영어로 보통 이제 성질, 물성을 우리가 이제 property라고 하죠. 분자들의 물성을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저장한 다음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일단 바꿔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판다스를 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은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property라고 하는 빈 딕셔너리를 하나 그 define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얘가 키 값은 이제 각 물성의 이름, 자, molecular weight의 줄임말로 MW라고 썼어요. 네, 자, MW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빈 리스트를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요거는 그 딕셔너리를 처음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W라고 하는 키 밸류에다가 일단은 빈 리스트를 이렇게 매칭을 시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얘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몰레큘 하나씩 돌리면서 그 분자량 숫자를 여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줄 예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HBA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도 여기에다가 일단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HBD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도 여기다가 도너의 개수를 집어넣을 빈 리스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P 여기 소문자라 로그 P를 계산해서 집어넣을 빈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약이냐 아니냐, drug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true, false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true, false. 그래서 요 마지막은 is drug. 그러니까 얘가 drug이냐 아니냐 해당하는 건데 is drug은 drug이면 1 아니면 0을 집어넣을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일단은 딕셔너리를 이제 초기화합니다. 이렇게 일단 딕셔너리를 초기화하고요. 그 다음에 for mole in drugs. 자, 이제 drugs 안에 있는 몰레큘들 하나씩 돌리면서 계산을 돌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calc exact mole.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molecular weight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디다가 집어넣느냐? property mw.append. 그러니까 여기 property하고 mw 하면은 지금 요 빈 리스트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append 여기에다가 뭐다? molecular weight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는 요걸로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요거에다가 분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분자를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를 계산해서 HBA에다가 할당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property HBA.append HBA.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HBA 숫자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례대로. 그죠? HBD는 calc mole 그 다음에 이제 property HBD.append HBD. 자, 그 다음에 로그 P 값은 이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로그 P랑 MR 값 두 가지를 리턴한다고 했기 때문에 값도 왼쪽에 받아주는데도 이제 두 개의 변수를 써줘야 됩니다. 두 개의 변수를 써주면은 앞에 거가 로그 P가 들어가고 뒤에 거가 이제 MR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아까 봤던 요 설명에 따라서 여기 설명을 읽어보면은 로그 P와 MR을 리턴한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고요. 자, 그러면은 property log P append log P.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og P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돌리면은 드럭 몰레큘을 쫙 돌면서 이거를 쭉 계산하는 거죠. 그죠? 자,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property라는 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봅시다. 자, property를 프린트를 하면은 그 다음에 한 가지 깜빡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drug molecule이니까 우리가 이제 property is drug에다가 1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죠? 1은 참이니까 1은 참 투두니까 네, 1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자, property라는 딕셔너리 안에 이제 그 값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olecular weight이라는 property 성질에는 요 600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HBA 안에도 600개의 숫자, log P 안에도 뭐 600개의 숫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네. 여기는 H본드 acceptor 개수 얘는 H본드 도너 개수 요거는 이제 log P 계산을 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퍼티를 다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방금 봤듯이 이렇게 그냥 프린트를 시키면은 뭔가 좀 알아보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조금 그 불편하니까 얘를 이제 다루기 편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drop pd equal pd.data frame. 자, pd.data frame을 해서 여기에다가 딕셔너리를 집어넣어주면은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준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property. 자, 이렇게 하면은 얘를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별 문제 없이 변환이 됐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drop pd를 우리가 프린트를 한번 해봅시다. 자, drop pd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네. molecular weight, 하이드로젠 본드 acceptor, 하이드로젠 본드 donor, log p,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drug이다. 이렇게. 이런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점점점이 있는 건 앞에 5개, 이제 뒤에 5개만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면 편한 게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표나 그림을 좀 더 예쁘게, 빠르게, 쉽게 그릴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히스토그램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그 리핀스키스 룰 오브 5가 맞는지 우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각 그 칼럼 열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drugs pd 점 플랫을 하면은
저도 헷갈리니까 pandas 데이터 프레임 히스토그램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면요. 네. 여기 이제 데이터 프레임 점 h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면 된다고 돼 있네요. 그죠? 네. 자, 점 hist 이렇게 한 다음에 drop pd 자 얘를 집어넣으면은 요 자체 그러니까 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hi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hist라는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돌리면은 이렇게 요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림이 뭔가 조금 알아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죠? 일단 너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은 이제 뭐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drop pd. 요런 메소드도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얘도 딱히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일단 얘를 다시 한번 사이즈를 키워서 그러면은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몇 가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메소드 안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으면은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fig size라는 거를 집어넣어 볼게요. fig size는 바로 인치로 이 피규어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인치, 10인치짜리로 이렇게 조금 키웁니다. 디폴트가 아마 6 곱하기 6일 거예요. 6 곱하기 6인지 얼마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하튼 10,10으로 하면은 조금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파라미터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주면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피규어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빈즈가 있습니다. 많이 쓰는 것만 일단 몇 가지 알려드리면은 빈즈는 바로 number of histogram bins. 그러니까 히스토그램, 그러니까 빈이라고 하는 게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빈즈를 이제 뭐 50을 주면은 전체 히스토그램을 50개로 나눠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fig 사이즈는 그림의 크기 변화 그 다음에 빈즈는 이제 구간의 개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돌리면 훨씬 크죠, 그죠? 네, 훨씬 크고 이제 조금 구별이 되게 되죠. 구별이 되는데 자, 요 몰레큘러 웨이트를 보면은 대부분 1000 안에 몰려 있고 근데 X축이 지금 4000까지 가 있잖아요. 그죠? X축이 4000까지 가 있는데 얘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종의 아웃라이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 몰려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조금 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는 대략 0에서 20까지 몰려 있는데 지금 약간 특이한 분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튀는 값이 좀 보이는 겁니다. 튀는 값이 보이는 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각각의 히스토그램을 따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드롭스 PD, 네. 드롭 PD. 그래서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에 대한 몰레큘러 웨이트의 데이터만, 몰레큘러 웨이트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모으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요 갓바로 치고 열 이름, 키워드 이름을 써주면은 몰레큘러 웨이트 데이터만 우리가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얘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히스트. 네, 이렇게 하면은 빈즈 50. 자, 이렇게 하면은 몰레큘러 웨이트에 대한 그림만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히스토그램만 따로 그리려면은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간을 50개로 이제 50개로 나누는데 민맥스 값은 자기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대부분 다 왼쪽에 몰려 있죠. 왼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데이터는 우리가 일단은 좀 무시를 해도 괜찮겠다.
내가 그냥 2000까지만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이제 구간의 사이즈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x 레인지를 그러니까 x축의 구간을 설정해 보자. 네, x축의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xli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때는 xlim이라는 키워드 사용. 네, xlim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0에서 2000까지만 그려라. 이렇게 하면은 x림이 아니라 x레인지였군요. x레인지냐? 네. 요때는 요거는 요 x 지금 요 옵션을 쓰려면은 요 이제 자체적인 히스트 메소드 말고 또 이제 다른 여기 이제 plot.hist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른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 키워드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요 xlim 키워드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 plot.hist라는 이제 메소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데이터 프레임.hist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plotHist라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 .plotHist가 조금 더 이제 그림이 예쁘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plotHist라는 메소드를 일단은 사용을 할게요. 네.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더 이제 그 예쁘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드 이퀄 true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드 포인트가 이렇게 쭉 그리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드가 싫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뭐 false로 주셔도 되고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구간을 50개로 나누고 x축을 0에서 2000까지만 그리겠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몰레큘들이 자 500보다 작은 이제 대부분의 약 분자들이 500보다 작은 그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고 있죠. 그죠? 하지만 근데 이제 소수의 분자들은 몰레큘러 웨이트이 500보다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핀스키's 룰 오브 5가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성립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5가 대체로 성립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요 통계치를 우리가 한번 얻어 볼게요. 통계치를 얻는 거는 통계치를 얻기 전에 그럼 전부 다 한번 이제 그려 봅시다. 우리가 이제 다른 거 HBA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 보고요. 네. 근데 이때도 얘는 이제 그 100까지 좀 튀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20 거의 다 20까지 몰려 있고 20 이상은 조금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x 레인지, 그러니까 x 리미트 요거를 써서 0에서 20까지만 그려보자. 그러니까 이제 0에서 20까지만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0에서 20까지만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빈즈를 우리가 이제 또 100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100으로 바꾸면은 더 촘촘하게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더 촘촘하게. 네. 근데 어차피 20을 100으로 나누면 0.2니까 네, 큰 의미가 없긴 하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정수니까, 그죠? 자, 어쨌든 100으로 나눴을 때 보면은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가 대부분 5에 있지만은 5를 넘는 것, 대부분 10보다 작은 데 있지만 10보다 넘는 것도 소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아까 리핀스키's 룰 오브 5가 뭐라 그랬어요? 억셉터의 개수가 1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랬는데
대부분 10보다 작지만 10보다 큰 것도 소수 한 10 몇 개, 한 20, 다 합치면 한 20 몇 개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H본드 도너 너에 대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복부 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0에서 10 사이에 있고 여기 튀는 값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얘도 내가 이제 리미트를 줘서 0에서 10까지만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가 한 개 있거나 없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10개 대부분 10개 이하라는 걸 알 수 5개 원래 리핑스키스 룰 오브 5가 이제 5개 기준이잖아요. 그죠? 5개까지 자르면은 대부분 이제 여기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P 값을 보면은 로그 P 값의 분포를 또 확인해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로그 P 집어넣으면은 로그 P 값도 이렇게 분포한다는 거. 그러니까 리핀스키스 룰 오브 5가 로그 P가 5보다 작아 10보다 작은 거였나? 옛날에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죠. 그죠? 네. 5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마이너스 한 3에서 요 사이에. 그죠? 5보다 큰 것들이 근데 조금 있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얘를 이제 x림을 주면은 마이너스 5에서 10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대부분 요 마이너스 3에서 여기 이제 5로 자르면은 근데 5를 넘는 게 한 6, 7까지는 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포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drug PD, 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전에 뭐라 그랬죠? describ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면은 그 약분자들의 성질의 통계치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네. 그러면은 얘를 한번 돌려보면은 자, 지금 약 분자가 600개가 있는데 토탈 600개가 있는데 얘네들 분자량의 평균은 373이고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225,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225, 제일 작은 몰레큘러 웨이트이 46이고 제일 큰 게 4000, 4000짜리는 뭔지 모르겠네요. 좀 이상한데. 그 다음에 하위 25% 값이 260, 중간 값이 339, 상위 25% 값이 이제 443이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도 평균 6개, 5.8개.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의 평균 값은 1.9개. 그 다음에 로그 P의 평균 값은 3.1 정도. 뭐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핀스키스 룰 오브 5가 대체로 맞지만 이제 모든 약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그 예외는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단 알아냈습니다. 제가 이걸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약이 아닌 애들도 불러와야 되겠죠. 그죠? 약이 아닌 것들도. 약이 아닌 것들도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우리가 그 두 개를 구별하는 머신을 이제 한번 트레이닝 시켜 봅시다. 약이 아닌 분자들의 데이터를 읽어보자. 이번에는 약이 아닌 데이터의 분자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non-drug이라고 하는 이제 리스트를 하나 이니셜라이즈 시키고요. 그러면은 for sm 자 그러면 파일을 일단 열어야겠죠. open non-drugs.smi as fp 그 다음에 for l in fp l.strip을 한 다음에 얘를 우리가 smiles 그 다음에 이 스마일스를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꿔야겠죠. 그죠? more equal chem.mol from smiles. 자, 그래서 요거를 요 몰레큘을 non-drugs라고 하는 요 리스트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집어넣는데 근데 요때 이제 에러가 안 나는 애들만 지금 보면은 RDKit 에러가 하나, 두 개가 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parsing 에러. 이것들은 중간에 변환을 하다가 에러 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렇게 생긴 non-drugs를 한번 프린트 해보면은 지금 중간중간에 이게 이제 non이라고 돼 있는 게 여기 있죠. non. 첫 번째 게 non이 났어요. 이건 이제 스마일스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스마일스에 문제가 있는 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if more,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스마일스 변환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그 저장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if more를 중간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non-drugs를 찍어보면은 이제 non이 없어졌죠, 그죠? 네. 그래서 len drugs를 하면은 자 999개, 그러니까 한 개가 지금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씁시다. 그러니까 한 개의 이제 변환 에러. 9개의 분자를 이제 non-drugs 이제 리스트에 저장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일단은 얘를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네, 일단 타이핑하기에는 좀 귀찮으니까 자 복사를 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drugs가 아니라 주의할 거는 이제 non-drugs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얘를 돌릴 겁니다. 얘를 돌릴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들 따라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번에는 0을 집어넣어 줄 겁니다. 0.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약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포문을 돌리는데 그러면 여기 약이 아닌 엔트리들, 약이 아닌 데이터에 대해서는 is drug이라고 하는 칼럼, is drug이라고 하는 열이 0이 돼야 되죠. 그죠? 네. 얘네들은 약이 아니다.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0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1은 true, 0은 false가 됩니다. 보통 true, false 할 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똑같이 분자량 계산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금 요 property라고 하는 딕셔너리는 다시 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어차피 우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꿀 거니까. 네. 바꾸고서는 이제 쓰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화를 하고 각 그 딕셔너리에 있는 빈 리스트에다가 그 해당하는 성질들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 그 이번에는 이제 약이 아니니까 is drug이라는 리스트에는 전부 다 0을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돌릴게요. 얘를 돌리면은 이제 에러가 안 나고 다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non-drug df 데이터 프레임 약이 아닌 애들의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pd.data 프레임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이 됐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non-drug df를 프린트 해볼게요. non-drug 그 df를 프린트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몰레큘 999개가 있고 각각의 몰레큘러 웨이트,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로그 P값, 그 다음에 is drug이 이번에는 다 빵인 거죠. 얘네들은 전부 다 drug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제 non-drugs.smi를 내가 에디터로 열어보면은 여하튼 여기 스마일스라는 라인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여튼 얘네들 뭔가 이렇게 몰레큘들이 잔뜩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약이 아닌 겁니다. 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궁극적으로는 약인 것과 약이 아닌 거를 이제 구별하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얘네들의 그 통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describe b가 빠졌죠. 네. 하면은 뭐 이렇게 이제 통계치들이 또 나옵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몰레큘러 웨이트의 평균값,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의 개수, 도너의 개수, 로그 p.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이제 합쳐줘야 돼. 합쳐. 그래서 합칠 때에는 이제 두 개의 표. 두 개의 표.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는 거를 이제 하겠습니다. 합치는 거는 pd.conca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그러니까 concatenate가 concat은 concatenate의 줄임말인데요. concatenate가 이제 붙이다란 뜻입니다. 이어 붙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concat을 써서 여기에다가 drugs pd 그 다음에 non-drug pd drug df non-drug df pd란다. df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new data frame 자,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두 개를 붙여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drugs인가 봐요. 네. 앞에서 만든 게 뭐였죠? drug pd라고 했네. 왜 pd라고 했지? 네. 여하튼 제가 착각해서 보통 이제 판다스를 줄여서 pd라고 하고 데이터 프레임을 줄여서 df라고 보통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네. 이제 두 개의 표를 합친 new df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전체 159개의 행과 5개의 칼럼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인덱스는 사실 그냥 붙였기 때문에 앞에 거가 0에서 599 뒤에 것도 0에서 998까지 그러니까 인덱스는 지금 새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인덱스는 안 맞아요. 그냥 두 개를 이렇게 딱 세로로 붙인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몰레큘러 웨이트에 대해서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로그 P 그 다음에 is drug이라는 칼럼을 보시면은 앞에 600개는 drug이기 때문에 1 뒤에 거는 0 뒤에 999개는 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로부터 두 개를 구별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준비가 끝났다. 사실은 이제 실전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런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 준비가 사실은 거의 한 70% 이상, 어떨 때는 심하게 말해서 80% 이상을 이제 차지합니다. 차지하게 되고요. 자,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뭐를 해야 될까요? 자,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네,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모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데이터셋과 트레이닝 셋과 그 테스트 셋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네.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인풋으로 넣어줄, 입력으로 넣어줄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목적,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 값을 이제 정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으로 넣어줄 값, 다시 말해서 이제 피처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측하고자 하는 목적값, 이게 뭐 이제 오브젝티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문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값이 일종의 이제 피처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x라고 하고요. 이제 x. 그다음에 아웃풋, 알고 싶은 값을 우리가 이제 보통 y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쓸 때 y equal fx라고 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x 값과 y 값을 우선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x는 위에 있는 all df에서 new df죠. 네, new df에서 사실은 마지막 칼럼을 제외, 마지막 칼럼 직전까지 마지막 열 직전까지.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요 사각형,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열에 해당하는 부분이 x인 거죠. 피처가 이제 특성, 이제 피처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요 위치로 지정을 해줄 때는 ilog이라는 메소드를 써야 됩니다. ilog. 그러면은 이제 x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x를 프린트해 보면은 x가 이렇게 생겼어요. molecular weight, HbA, HbD, log P. 딱 요렇게 요까지를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량이랑 하이드로젠 본드 억셉터,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로그 P 값 4개를 보고 얘가 약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해 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요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y 값은 뭐냐? y 값은 바로 마지막 칼럼. 그러니까 땡땡 하면은 이제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콜론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이제 맨 마지막 칼럼, 맨 마지막 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행, 뒤에는 열이니까 지금 전체 행, 마지막 열. 그러니까 마지막 열의 전체 행을 내가 이제 아웃풋 값으로 가지고 오겠다.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y를 우리가 출력해 보면은 이렇게 앞에는 1, 뒤에는 0인 길이가 1599인 그 정수가 들어있는 이제 이 리스트 시리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랑 y를 만들었어요. x랑 y를 만들었고 그럼 이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을 분리하자. 네.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import 모델 셀렉션. 모델 셀렉션에 있는 그 트레인 테스트라는 거를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겁니다. 이때는 scikit-learn.model selection.train test split 이라는 함수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scikit-learn.model selection.train test split 한 다음에 x랑 y 그 scikit-learn에 이제 train test split을 검색을 하시면은 자세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예제를 보면은 이그젠플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헷갈리면은 이그젠플을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x랑 y를 넣어주고 지난번에 했어요. 테스트 셋 사이즈를 몇 %를 쓸 거냐. 그 다음에 랜덤 시드를 뭘로 줄 거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x 트레인, y 트레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다, 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러 여기에서 이제 대문자 x랑 소문자 y로 이제 새로 저장을 한 거는 대부분의 그 예시 코드에서 이제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죠? 네, 이렇게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시 코드에서 입력값은 대문자 x, 그 예측하고자 하는 값은
소문자 y로 보통 이렇게 이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컨시스턴트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시 이그젬플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똑같이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x train,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의 x 인풋 값, 그 다음에 나중에 테스트용으로 할 거의 인풋, 그 다음에 트레이닝 할 거의 정답, 테스트 할 거의 정답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x, y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를 우리가 일단은 20%만 써봅시다. 20%만 쓰고 랜덤 스테이트는 42 이렇게 일단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러 없이 끝났고요. 자, x 트레인을 찍어보면은 1249개, 그러니까 80%, 전체 데이터 중에 80%만 이렇게 뽑아온 거고요. 그래서 정답 값도 지금 이제 몰레큘들을 이제 막 셔플링을 했어요. 섞었어요. 섞었고 정답도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죠. 그죠? 어떤 거는 드럭이고 어떤 건 난 드럭이고. 자, 그 다음에 X 테스트를 보면은 이제 실제 이제 연습 문제, 컴퓨터한테 안 보여준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생겼고 그거의 정답인 Y 테스트가 이렇게 생겼다. 드럭이 이고 아니고 이고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Y 테스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용해볼 모델은 시간이 좀 빨리 됐네요. 네, 조금만 빨리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사용해볼 겁니다. 자, 랜덤 포레스트라는 모델을 사용할 건데요. 자, 일단은 랜덤 포레스트의 디테일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단 사용하는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퀵 스타트로. 네.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이 현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요. 특히나 제약회사들에서 현업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혹시나 뭐 제약회사나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이제 그 scikit-learn 안에 있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요 서브 모듈 안에 있습니다. from scikit-learn.ensemble 그 다음에 import random forest classifier.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고요. 그래서 얘는 하여튼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어떤 메소드가 있는데 거기에 그거에 기반한 클래시파이어. 클래시파이가 구별하다는 거죠. 구분자다. 지금 요거는 true 아니면 false를 구별하는 거니까 이진 분류죠. 그죠? 이진 분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클래시파이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일단은 빈 모델, 그러니까 이제 초기 모델을 하나 이제 정의하자. 네. 초기 모델을 하나 정의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my 모델 equal random forest classifier. 자,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빈 모델, 내가 빈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요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클래스고요. 얘는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추상적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고 요렇게 딱 불러와야지 실제로 생성을 해야지 이제 빈 모델이 마이 모델이라는 게 생겨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 모델을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나의 모델을 학습시키자. 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은 scikit-learn 안에 있는 모든 그 모델들은 fit 메소드로 학습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키게 돼 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모두 다 컨시스턴트 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다 fit 메소드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난번에 했죠. 그 디시전 트리 할 때. 자, 점 fit 한 다음에 자, x 트레인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x 트레인, 그다음에 y 트레인. 그러니까 문제와 정답을 앞에 뒤에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트레인이 문제. 그죠? 네. 그다음에 y 트레인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정답을 보고 마이 모델이 컴퓨터가 마이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 아, 그리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별 에러 없이 끝났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대략 어떤 뭐 파라미터로 지금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차차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자,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과 그 테스트 셋이 준비가 되면은 학습시키는 건 사실 한 줄입니다. my model.fit 요거 한 줄이면 끝이고요. 네. 학습이 끝났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prediction을 해야겠죠. 이제 예측을 시켜보자. 네. 이제 공부를 했으면은 여러분들 하듯이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시험을 한번 봐야겠죠. 얘 얼마나 학습을 잘했냐. 그러면은 my model.predict입니다. 자, 이때는 예측을 시키는 거는 항상 scikit-learn 안에서 또 항상 예측을 시킬 때는 predict 이제 메소드를 씁니다. 네. 자, predict 메소드를 쓰게 되고 predict 안에다가 x 테스트. 이번에는 주의할 점은 이제 x 테스트만 인풋으로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시험 문제의 정답을 주고 시험을 보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만 인풋으로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에 유의를 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ypred 그러니까 예측 값을 얘가 풀어서 이게 답입니다 하고 제출한 답안지를 일단은 우리가 ypred로 받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트레이닝 할 때랑 밑에 프리딕션 할 때 조금 다르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ypred를 한번 봅시다. ypred가 이제 얘가 제출한 답안지예요. 공부를 한 다음에 시험 문제를 풀어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약이 아니고 세 번째는 약인 것 같고 얘는 약이 아닌 것 같고 얘는 약인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문제 그러니까 아까 Y 테스트가 320문제였잖아요. 그죠? 지금 X 테스트에 320개 요거 이제 인풋 4개 이렇게 줬으니까 320문제를 지금 푼 거예요. 얘가. 그죠? 320개를 풀었고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얼마나 잘 풀었는지 테스트를 해야겠죠. 그럼 이제 채점. 채점을 하는 거는 scikit-learn.matrix 안에 있는 지난 시간에 한가요?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그 다음에 F1 score를 이용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얘네들을 쓰려면은 우리가 일단 불러와야 되죠. 그죠? 네. from scikit-learn.matrix import 자, 얘네들을 불러옵니다. 이거를 copy and paste. 자, 이거 불러와졌죠? 자, 그러면은 precision score. 자, 정확도가 얼마냐? 정확도가 얼마냐? 그죠? 네. 여기에다가 자, 정확도를 계산할 때 그리고 이런 이제 스코어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앞에 정답이 뭐죠? 정답이 바로 여기에서 정답은 y 테스트입니다. 그죠? y 테스트 안에 정답이 있고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이 푼 결과가 y 프레드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고 항상 이제 y true 값이 먼저 프레드를 이렇게 이제 입력 인자로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56.7 0.567 즉 57.6%의 정확도가 나왔습니다. 57.6%가 나왔다. 그럼 이게 이제 얼마나 좋은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넣어준 인풋이 이제 그 입력 데이터에서 600개가 약, 그 다음에 999개가 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대략 이제 1000개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대략 그냥 막 찍으면은 내가 막 전부 다 아무거나 랜덤하게 이제 이게 약이다 라고 찍으면은 랜덤하게 찍으면은 대략 6 나누기 1600 6 나누기 1600이면은 8분의 3이니까 대략 약 한 0.375 예상되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랜덤하게 찍는 것보다는 네.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알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다른 거 이제 재현성과 리콜 스코어랑 F1 스코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리콜 스코어는 41%. 요거는 이제 실제 약분자 중에서 41%만 맞췄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약인 것 중에서 한 60%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습 문제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 실제 한 60% 정도의 약분자는 얘가 미스했다는 거예요. 얘가 이제 원래 약인데 약이 아니다라고 이제 프레딕션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을 이제 종합한 F1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은 Y 테스트, Y 프레드 하면은 대략 이제 0.4748 정도의 이제 그 0.48 정도의 F1 스코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그 화학 예측 모델.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얘를 이제 좀 유식한 말로 Q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Q사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까지 했던 요 내용들에 좀 익숙해지시면은 네, 그 제약회사에 가서 네,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네, 여기 가장 기본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모델의 정확도를 지금 이제 좀 올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51분이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